맡은 임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최저임금 대표소송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분을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멀리 오신 우리 문성덕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재판이 있어서 오셨죠? 네, 방금 전에 재판 마치고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전에 재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 저희 이 소송을 위해서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먼저 우리 조합원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문성덕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저희 노총법률원은 노총 산하의 노동조합과 그리고 우리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노동법률 문제 등을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요, 자문을 해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교육이나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유튜브 촬영은 또 처음인데 이런 기회도 주어졌네요. 그리고 저희 법률원에 지금 현재 변호사 4분이 계시고요. 노무사 6명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법률 구조하는 일들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법률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다시피 한국노총의 중앙법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죠? 네, 지금 변호사 7년 차고요. 아, 네, 7년 차입니까? 노총에서 지금 만 5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꽤 젊으시기에 보이는데. 나이는 제가 많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예. 아, 예. 적지 않죠. 나이는 말하지 않는 거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제가 변호사님을 보게 된 게 작년 4월 18일 그 대법원 판결, 예. 그 판결로 인해서 이제 인연이 된 것 같은데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중요한 의미 같아요. 우리 택시산업에서 이렇게 큰 판결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분들 제가 작년에 부산에 한 차례 내려왔었고 예, 또 제주도에서 한 차례 이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개요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4월 18일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선고가 됐고요. 그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최저임금법 사건이었고 택시 노동자들이 이제 원고인 이런 사건이었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건 대법원에 이제 보통 판결들은 소부라는 곳에 몇 명 안 되는 분들? 그렇죠. 네. 1, 2, 3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부에 대법관이 4명이 있습니다. 소부에서 대법원 판결이 주로 선고가 되는데 우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면 대법관 13분이 전부 모여서 심리를 했던 이런 사건이죠. 그만큼 이제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고 이 판결 선고로 인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사장이 있었던 이런 건인데 최저임금법에 반해서 이제 임금 미달하는 차액 임금을 청구하는 이런 사건이었고요. 이게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비교 시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면 소정 근로시간으로 분모로 나누어서 비교 대상 임금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분자를 늘려서 임금을 더 주면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임금을 늘리지 않고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비교 대상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매년 이제 고시가 되는 그 최저임금에 저희가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미달하는 임금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사실은 노사가 단체 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4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정 근로 시간만 단축을 해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특히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인 최저임금법의 그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취업 규칙과 관련돼서 한 판결이지만은 판결 이유를 보시면은 노사가 합의해서 체결한 단체 협약으로 이렇게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설치를 하고 있죠. 하여튼 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네.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택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10시간 일하는데 5시간만 임금을 산정해서 준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쉽게 설명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주는 게 이제 법에 위반되니까 제대로 계산한 임금을 주라는 그렇죠. 판결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근로자들이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이제 임금 협정서상에서 뭐 4시간, 뭐 또 5시간 이렇게 줄여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상쇄해 온 거죠. 최저임금이 이상 되도록 시간을 줄여서 만들어 왔다는 거죠. 네, 시간을 낮춰서 이제 대응을 해왔다. 이게 임금을 늘려줘야 되는데 임금은 못 늘리고 그렇죠. 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을 맞췄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내용은 대충 이런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우리 부산본부의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오늘도 재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소송의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원고의 입장 그리고 그 원고의 또 상대적인 피고 회사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소제기를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8월 14일 날 했습니다. 네, 작년 8월에 이제 소가 들어갔고 오늘 이제 변론이 두 번째 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소장 내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다시 중기 서면을 내고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데 오늘 2회 변론이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론이 종결이 됐고요. 빨리 된 셈이네요. 네,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된 셈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좀 1심도 한 1년 정도 끌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빨리 끝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좀 설명해. 네, 제가 작년에 이제 강의를 했을 때는 16년도에 들어왔던 사건이 그 19년도에도 진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이 한번 시작을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소송이다. 그리고 작년에 전원합체 판결도 사실은 1심은 2012년도에 이제 소재기가 들어갔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1심도 뭐 3, 4년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우리 사건은 지금 만으로 1년도 안 됐는데 일단은 변론 종결이 됐다는 건 변론 종결은 이제 주장을 하고 증거 방법을 제출을 하고 하는 이런 공방이 일단 일단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고가 왔지만은 뭐 제출한 게 없었고요. 이제 판결 선고만 남은 셈인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산 지역에 이제 제가 국장님께 전해 듣기로는 뭐 300건이 있다고 하나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400건이 넘더라고요. 400건이요. 예. 엄청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이제 부산 그 법원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판부에 뭐 소액 사건도 있고 단독 사건도 있고 합의부에 간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수백 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건은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변론 종결했지만은 다른 사건들이랑 이제 판단이 사실은 이 부산에서 우리 사실 근로 조건이 거의 동일하죠. 동일하죠. 네, 거의 동일한데 이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소액 사건 재판부에서는 승소를 하고 단독에서는 패소를 하고 이렇게 그 결론이 구구하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판단을 아마 뒤에 진행되는 아마 합의부 사건이 판결 선고가 될 때 우리 사건도 판결 선고는 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 사건이 이제 공방을 마쳤기 때문에 변론은 종결한 이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다른 사건들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선고기일은 지정을 하진 않았고요. 합의부도 꽤 될 텐데.
그럼 합의부 중에서도 먼저 뭐 판결이 나는 것을 다 따를까요? 먼저 만약에 판결이 선고되는 걸 알면은 저희는 뭐 거기 준해서 다른 판결도 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판결도 지금은 이제 기일을 안 정하고 추후에 지정한다 해서 추정시켜놨습니다. 결론은 종결하고 선고는 추후에 정하겠다 정해놓은 이렇게 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합의부에서 사건이 하나 선고가 되면은 아니면 그게 잡히면 우리 사건도 선고를 해달라고 저희도 이제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합의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게 결정이 나면 우리도 그 결정에 따라서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최소한 우리는 갖거나 아니면 거기 그 판결보다는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하면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네. 뭐 다음 질문이 이제 질문지에 있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사실 지금 40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특정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게 그러니까 원고로 그러니까 근로자 측을 입장을 대변하는 그 특정 변호사가 한 300건 정도를 혼자서 그 또 법무법인이 아니고 혼자 변호사 한 명의 변호사가 거의 뭐 7, 80%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도 제대로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분들은 소장을 낸 거로 봐지는데 지금 이분이 그 소위 말해서 원고 그러니까 이제 소송 하시는 분들 주체들을 모집할 때 이 소송은 반대씩 이긴다. 반대씩이고 1인당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올 설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을 소송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그런 주장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혹시 변호사님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올 설이라고 하면 이미 지금 이미 지났죠. 네. 그건 이미 지나버렸죠. 한 분이 300건을 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100건 이상의 사건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한 건 한 건을 이제 치밀하게 관리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집중을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진행이 늦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본부 같은 경우에는 대표 소송이라는 형태로 이 사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원고를 이제 잡아서 저희가 소제기를 했고요. 거의 만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이제 표본으로 삼기에 적합한 원고분을 저희가 추출해서 소를 제기를 했고. 그렇죠. 이 사건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소 제기를 할 때 이제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조합원 분들마다. 그렇죠. 일을 하신 그 근로일수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지금 그 사업장마다 그리고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그 수당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해서 뭐 1,800만 원, 2천만 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물론 사건 수임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결과가 그럴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들어갔던 요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근을 하셨고 그리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근로 기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금대장도 뭐 자료가 당연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는 이제 임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 나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소를 제기하는 건데 그 후에 지금 계산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 회사 측에서 임금 내장 이런 것들을 그렇죠. 신속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건 같은 경우